8월 셋째 주 월요일 증시가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며 바닥을 찍은 뒤에 연속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신라젠에 의해서 코스닥 150 지수가 너무 이끌려 다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신라젠도 여기서 완벽하게 하락을 한 뒤에 이때부터 점화를 가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눌리다가 처음으로 양봉이 나왔고 이제부터는 이 주식이 계속 오르기 위해서는 이 양봉 상태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오늘 올랐던 14,000원 선, 최소한의 14,000원 선을 유지해 줘야 되지 나중에 다시 이게 13,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코스닥도 자연스럽게 바닥을 깰 것이고 이 종목도 다시 10,000원 위에서 보기가 힘든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점화로 엄청난 악재가 터진 종목은 움직이는 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양봉이 나오면 그 양봉 상태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양봉을 깨버릴 것 같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춰가면서 주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젠 주가를 보시는 분들은 HLB와 비슷하게 비교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증시가 오르긴 했지만 수급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 시가총액 높은 종목에 눈에 띄는 게 신라젠과 HLB가 상승을 했는데 요즘에 수급이 다시 돌아섰죠. 제대로 반등을 해준 다음에 수급이 다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3거래일 동안 대량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에게 이 개인들의 반대 매매 물량과 좀 눈물 젖은 손절 그런 물량들을 받아가지고 이 3거래일 동안 다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에 눈에 띄는 것은 이 기관 쪽에서 한 기관도 빠짐없이 전부 매도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 투신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했었는데 얘들이 매수를 해봤자 얼마나 오래 가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진짜 2, 3일 매수를 하고선 바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투신 쪽에서 끝까지 매수를 해주는 게 좋은데 겨우 3일 매수하고 다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당장에 내일이라도 좀 매수로 돌아서면 좋겠지만 이 투신 쪽에서 강한 매도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코스닥 증시는 신라젠과 함께 이 신라젠이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버텨주지를 못한다면 이 투신의 매도와 함께 다시 저점을 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아쉬운 점이 좀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코스닥이 안 중요한 건 없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도 중요하긴 하지만 꾸준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기관의 수급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럼 저의 매매 종목과 또 대응해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외국인 쪽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팔아대길래 좀 절제된 매매를 했습니다. 평소에 지켜보던 레이와 덕산테코피아와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상한가를 갔던 미스터블루 이 4개의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먼저 이 레이와 덕산테코피아는 상장 날부터 계속적으로 지켜보던 종목들인데 두 종목 다 고점을 터치해 줬습니다. 이 덕산테코피아는 고점까지 한호가를 앞두고선 아쉽게 터치를 못했지만 거의 고점을 터치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이 레이는 이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 주었습니다. 장중에 8%까지 상승을 하는 등 이 고점을 뚫어 주었고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일단 덕산테코피아가 저번 주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다가 거의 한호가 내린 상태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이거를 오늘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인가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래서 제가 잠도 못 자고
이 종목 신고가 뚫을 생각만 하고 이 덕산테코피아와 레이가 신고가를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뜬 마음에 잠도 못 잤습니다. 주말 동안 이 두 개의 종목이 많이 생각이 났고 덕산테코피아도 좀 싸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려고 했지만 시초가부터 2%가 갭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갭상승 이후에 허겁지겁 그냥 눌림목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졌는데 갭상승을 한다 이러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점 부근에서 있는 상태에서 갭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작하자마자 눌림 없이 그냥 바로 고점을 뚫어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허겁지겁 좀 싸게 사려다가 좀 비싼 가격에 한 17,000 이 시초가에도 넣고 시초가 이후에 바로 안 오르는 것을 보고선 바로 이 두 개 호가 위에 17,400원에 접수를 해서 가지고 가다가 단타로 먹고 나왔습니다. 덕산테코피아와 레이를 장 초반에 매매를 했고 이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매매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황금선 뚫어주는 것을 보고선 이 위에서 꾸역꾸역 매수를 해서 거의 한 1.5% 정도 챙기고 나왔으며 보통 이런 종목의 특성은 주가가 오른 뒤에 좀 탄탄합니다. 오전장에 올랐다 하더라도 탄탄하게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이 제가 상장 첫날부터 정말 이 종목을 좋아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지금까지 관심 종목에서 지우지 않을 만큼 그만큼 좋아했으며 12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오를 만큼 이 종목의 이런 흐름들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고점 60만원을 찍고선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척을 했다가 여기서부터 악재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악재인지는 다들 아실 건데 압수수색, 상장 특혜 막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게 거래 정지도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갔다가 겨우 주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 정지를 당했었죠. 하지만 풀려놓고선 주가가 이렇게 안정화를 찾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상승할 때 그냥 코스닥의 일부 종목처럼 시원시원하게 변동성을 줍니다. 그동안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놨었는데 이때 반등이 종가가 8%나 올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8%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8% 바닥에서 그냥 반발 매수세로 오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를 하지 않고 황금선을 뚫어줄 때 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딱 뚫을 때 진입을 하지 못했고 약간 높은 가격에 진입을 해서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장기 투자로도 노리고 있지만 이 종목을 좀 노리는 악재들이 많아가지고 그 악재들이라면 어떤 것들인지 다 아실 텐데 그런 악재들의 부담감 때문에 이 종목은 나중에 시간이 가서 그런 악재들로부터 좀 해방이 된다면 그때 장기 투자로 한번 진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완벽하게 지시를 해줬고 더 이상의 바닥은 없을 것처럼 완벽하게 지시를 해줬습니다. 아래 꼬리를 달고서는 완벽하게 힘을 주었고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숨겨진 악재나 없는 악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근데 이 종목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좀 탐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50만원을 회복해서 이 50만원 위에서 주가가 놀아주지 않을까. 좀 더 추가를 한다면 60만원을 뚫고선 신고가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관심 종목에 계속 넣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언제 이게 또 악재가 터져가지고 주가 상승에 방해를 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후에 좀 자유로워진다면 악재들로부터 해방이 된다면 그때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지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보고 있다가
이런 변동성을 줄 때만 매매를 하려고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선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은 잘 매매를 하진 않지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중간중간에 좀 변동성이 크고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날 때 그때 노린다면은 분명히 수익을 작게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라는 종목에서도 단타를 쳤는데 이 종목은 금요일 시간에 거래해서 2.5%가 하락했는데도 그 2.5% 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시작하자마자 약간 눌리는 듯 했으나 바로 보합까지 회복을 해줬고 보합까지 올라갔다가 바로 주가가 눌려버렸습니다. 거의 4%까지 4.5%까지 눌렸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반등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통 단타성 물량들이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한다면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서 그렇게 매매를 했지만 짭짤하게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레이보다는 덕산테코피아를 좀 더 신뢰를 하고 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손을 대다 보니까 좀 바빠가지고 이 종목에는 좀 소량의 비중만 넣어놓고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오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본다면 투신 쪽에서 신규 상장주를 신나게 사주다가 오늘 매도를 했죠. 레이와 덕산테코피아 이거를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고 시간의 거래를 본다면 거의 보합 수준, 레이는 약간 하락, 시간의 거래에선 딱히 의미가 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 두 개의 종목은 일단 기간이 나갔습니다. 기간이 그래도 완벽하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 연기금 쪽에서 받쳐주고 있긴 하지만 딱히 연기금보다는 얘들이 얼마를 사주던 간에 투신 쪽에서 들어와야지 약간 힘을 받기 때문에 이 투신 쪽에서 좀 하루 이틀은 팔 수 있습니다. 그 하루 이틀 파는 게 막 10만 주씩 나오거나 아니면 장대음봉에 거래량이 붙거나 이러면은 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만주, 2만주 거래량도 크게 안 붙은 상태에서 아니면 음봉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물량이 나와봤자 별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매도가 최대 한 2, 3일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며 추세가 깨져버린다면 이 종목은 이 신고가를 유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유통 물량도 많이 없는 편입니다. 유통 비율이 많이 없죠. 25.1%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쪽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확보를 해주는 게 이 종목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기관 쪽에서 제대로 물량을 진짜 흡수를 해가지고 작정하고 이거를 띄우겠다고 하면은 진짜 이 종목이 3만원, 3만원을 넘을 수도 있고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레이는 모르겠지만 레이보다는 약간 덕산테코피아가 신뢰가 좀 가고 있고 레이는 기관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기관이 다시 들어와야 되고 덕산테코피아랑 비슷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기관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장중에 한 31,000원 정도를 다시 뚫어준다면 그때 같이 매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것은 덕산테코피아와 레이 계속 단타만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매를 했었는데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 제가 매수 포인트 찾기에서 또 단타 매매 방법에서 상한가 간 종목은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실린 이런 상승 추세,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상한가는 무조건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면 접근을 해보면은 짭짤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도 제가 종가에 넣었습니다. 종가에 넣어서 내일 좀 올라갈 때 수익을 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종가에 넣었는데 운 좋게 시간에 거래해서
이렇게 올라 주었기 때문에 운 좋게 시간의 거래에서 최고점에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9,010원에서 매도를 했고, 이 9,010원이 1.6%가 오른 가격, 저 가격에서 여기 매도 2222주를 매도를 하고선 이 종목까지 마감을 하였습니다. 종가 베팅을 하고선 좀 남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상한가 뒤에 약간의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관심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장 시작하고선 좀 단타성 물량들이 좀 나간다 싶으면 시초가 대비 한 2~3% 빠지는 것을 보고선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을 때 진입을 해서 빠르게 단타를 먹고 나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거의 같은 종목에서 단타를 치고 있는데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타로 들어간다면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완벽한 저점에 잡았지만 시장의 좀 압박 때문에 계속적으로 들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피곤하게 단타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냥 좀 확신이 있었으면 이 지점에 놓고선 그냥 계속 보유했으면은 크게 수익이 났을 텐데 계속 단타를 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뭐 지금 와가지고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나중에 확실하게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이 된다면,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좀 넣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원칙상으로는 맞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레이도 오늘 고점을 완벽하게 뚫고선 8%까지 주었지만 결국에 종가는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타가 나은 거일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보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나은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고 있는 지금 인버스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떨어지고 있고, 레버리지가 빨간불이었는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미국 증시가 시원시원하게 움직이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1% 이상씩 움직이기 때문에 딱히 주식을 보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단타로 계속적으로 지금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이 또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면서 반등을 하길래 늘려나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또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의 거래에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종목은 이월드. 제가 아까 미스터 블루처럼 상한가 간 다음에 이 이동평균선 위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의 종목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 시장에 못 오른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이 거래량과 눌림목에 좀 기대감으로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완벽한 눌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작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이 시간의 거래에서 좀 짭짤하게 올라주기 때문에 저런 패턴의 종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상한가 하한가 날짜별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다 참고를 해 놓으시면은 나쁠 건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전까지만 보다가 뭐 적당하게 상한가 뒤에 좀 며칠 눌린 종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성 엔지니어링도 똑같죠. 상한가 간 다음에 이 상승 추세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 시간의 거래에서 첫 체결을 5%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5% 시작했다가 음봉이기는 하지만 이 5%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16만 주. 갑자기 16만 주를 추가하고선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를 넣어서 올리는 것을 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의 거래에서 이런 패턴을 보면 종가에 베팅을 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놓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 종목들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뭐 평소에 좀 생소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손이 안 가는 것일 뿐이지,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다시 고점 뚫어주고 뭐 이 고점 뚫어주고 한다면 다시 좀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보시는 거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XINC도 다 비슷합니다. 오늘도 시세를 줬죠. 오늘은 이 종목을 매매를 못했는데 여기서는 매매를 했지만 오늘은 매매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손과 눈이 더 있었으면 좀 매매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보통 거래대금이 몰리고 추세가 살아있으면 뭐 윗골이든 아니면 양봉이든 시세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 보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 S모도 역시나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터진 상태, 오늘도 변동성을 주었죠. 먹을 종목들은 이렇게 찾다 보면은 오늘 사실상 많았지만, 저는 이 수급에 대한 좀 약간 수급으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질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이 신라젠을 포함한 몇 개의 종목 때문에 지수가 좀 유지를 해줬고, 마침 이게 신라젠이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코스닥 150 이 상품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면, 매매할 종목들은 찾아보면 많았지만 이 수급과 지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냥 오전장에 수익을 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선 월요일을 망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최대한 좀 여유롭게 매매를 안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특징주가 또 오스탐 임플란트가 실적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크게 폭락을 하였고, 그 외에는 딱히 지금 보고 있는 종목 말고는 뭐 억지로 넣는다면은 뭐 S모 이런 것들도 변동성을 또 줄 것 같고, 그리고 미스터 블루, XINC는 3거래일 연속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며칠 더 지켜보다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쉬웠던 종목이 오이솔루션, 이거를 제가 시초가에 매매를 하려 했는데 시초가에 이렇게 증권사 추천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던 종목에서 증권사 추천이 나오면 절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증권사 추천이 나오고 시초가를 계속 유지한다면 매매를 하겠지만 웬만하면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 증권사 추천은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어떤 증권사에서 뭐 이거는 매수 유지, 목표가 얼마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증권사 추천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손을 뗐습니다. 증권사 추천 나오자마자 참 웃긴 애들이죠. 증권사 추천한 다음에 이 기관 쪽에서 완전히 쌍끌이 매도로 다 팔아먹었습니다. 추세가 이때까지 좋았는데 하필이면 고점에서 고점을 뚫어주는 상태에서 증권사 추천을 하면서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부터 약간 힘들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오이솔루션이라는 자체가 5G 이 재료와 수급으로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다시 돌아선다면 재료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가가 이 시세를 다 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오를 가능성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 추천과 함께 수급이 완전히 날아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룽투코리아 이것도 움직임이 좋긴 하지만 뭐 위의 종목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매매할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보던 신규 상장주 2개와 아까 언급을 했던 위에서 이런 종목들만 본다면 딱히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안 만들어준다면 매매를 안 하면 그만이니까 최대한 이번 주도 무리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나 뭐 중요하지 않은 날은 없지만 이번 주도 역시나 중요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 상태를 유지하냐 못하냐, 지금 상태에서 달렸기 때문에 만약 유지를 못하고 이 7% 음봉의 저점 있죠? 이날 종가
거의 570포인트. 이 570포인트를 다시 깨버린다면 답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에 이런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번 주에 이렇게 하락을 해서 570포인트를 깬다. 이러면 거의 저점을 깨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540포인트, 570 깨지면은 540까지도 자연스럽게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과제는 이 570포인트를 좀 지켜주면 좋겠고 이 상승 추세를 좀 유지를 해줘야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도 중요했고 저저번 주도 중요했지만 이번 주도 중요합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최대한 좋은 종목들을 고른다 하더라도 줄 때 먹는 것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잘 대응하시고 이번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